이용수의 기업도장 깨기. 자, 오늘은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 한번 박연선 PD님이랑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어떤 회사인가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제 주로 드라마를 제작하는 회사죠. 우리나라 그러면 전체 드라마 시장이 얼마나 될까 궁금하실 텐데, 아침 드라마 이런 거 다 더해서요 한 연간 100편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드라마를 만드는 회사가 스튜디오 드래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연간으로 치면 한 30편 정도를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제작을 하고요. 중앙 콘텐트리, 예전에 J 콘텐트리였죠. J 콘텐트리가 20편 정도를 제작하고, 그러면 빅2 이 회사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죠. 나머지 50% 시장을 중소 제작사들이 다 나눠서 먹는 구조고요. 원래 드라마라는 거는 예전에는 MBC, KBS, SBS 여기 세 개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MKS 시대였는데요. 그때는 되게 열악했어요. 드라마들이 굉장히 열악했고, 드라마 제작사들도 굉장히 영세해가지고 방송사들 갑질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처음에 드라마를 어떻게 하냐면 제작사가 없는 돈 연끌을 해가지고요 한 2편 정도를 만들어요. 배우까지 다 섭외해가지고 2편 정도 만들어서 일단 한번 가져가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 편성 담당하시는 방송국에서 PD가 괜찮은데? 그럼 편성 잡는 거예요. 그럼 편성 잡고 이제 뭐 광고 붙이고 PPL 붙이고 해서 성공하면 다행이에요. 성공하면 그래도 한 10% 뭐 15% 정도 이익을 운 좋으면 받을 수도 있었는데, 하다가 중간에 잘 안 되면 잔금도 잘 안 주고 막 그래가지고 열악했었는데, 이게 굉장히 한번 점퍼 레벨업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레벨업 하는 때가 있었는데, 이게 한 2010년 중반, 그때 한류 붐이 일었었죠. 별에서 온 그대 막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막 대히트를 치면서 우리나라 드라마 제작 시스템이 한번 레벨업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작비들도 많이 올라가고, 그때부터 텐트폴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죠. 텐트폴은 보통 회당 제작비가 10억을 넘어가는 드라마를 이제 텐트폴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대부분 많이 제작되기 시작했고, 거기에 이제 중국 자본들이 많이 들어왔죠. 그런데 이제 이게 좋은 면도 있었지만 또 안 좋은 면도 있는 거죠. 왜냐면 중국은 기본적으로 자국의 이제 어떤 편성을 잡으려면 정치 이야기 안 되죠. 그리고 사회 뭐 불안 요소는 안 되죠. 무조건 로맨틱 코미디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막 그런 것들이 양산이 되기 시작했는데, 때마침 그때 사드 사태가 터져가지고 한한령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또 긴축기에 한번 들어갔죠. 대한민국 드라마가 그러면 망하는 거 아닌가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때 넷플릭스라는 OTT, 글로벌 OTT가 등장하면서 한국 드라마 싸고 괜찮네? 한번 써볼까? 라고 해서 이제 조금씩 갖다 쓰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의 그때 미스터 선샤인이었어요. 그게 정말 역대급 드라마 제작비였는데요. 요즘에는 뭐 그만한 그 정도 규모의 제작을 많이 하긴 하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이게 엄청난 제작비였어요. 그래서 이게 대히트를 쳤고,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야 텐트폴이지,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자체 오리지널 콘텐츠 만들면 편당 제작비가 한 80억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제작비가 되게 싼 거고, 또 그러던 와중에 또 코로나19가 터졌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밖에 못 다니게 되고, 집에서 뭐 합니까? 넷플릭스 봤죠. 넷플릭스를 통해서 한국 드라마에 대해서 익숙하게 된 거죠. 원래는 한국 콘텐츠라는 거는 동남아 시장, 뭐 이렇게 아시아 시장을 타깃으로 하기 위해서 넷플릭스가 어떻게 보면 조달을 했던 거예요. 왜냐면 남미 쪽 시장을 타깃으로 해서 뭐 이제 스페인어를 쓰는 이런 드라마를 만들고,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 글로벌 안배를 해야 되잖아요. 아시아향으로 만든 건데,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헐리우드가 제작 시스템 셧다운 됐죠. 그리고 뭐 유럽도 웬만한 데 다 셧다운 되고 제작할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그나마 빨리 코로나19를 잡았잖아요. K-방역이라 그래가지고 한국만 제대로 드라마가 나오니까 신작이 올라오는 게 한국 드라마밖에 없는 거죠. 유럽이나 뭐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전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마이너한 뭐 오타쿠스러운 사람들이 보는 게 한국 드라마였는데,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박이 나기 시작했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원래 자본주의의 논리로 인해서 글로벌 OTT 업체들이 배팅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넷플릭스도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에 뭐 조단위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새로운 OTT들이 또 나오기 시작했죠. 디즈니 플러스, 아마존 프라임, 애플 TV 플러스 이런 업체들이 계속해서 이제 드라마 자체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스튜디오로 한국을 꼽았다라는 거죠. 자, 그럼 한국의 스튜디오 중에서 제일 잘하는 애가 누구냐? 보니까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거죠. 네. 최근에 스튜디오 드래곤의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작품을 되게 재밌게 봤어요. 혹시 이외에 또 대표작들에는 어떤 게 있나요? 최근에 뭐 디즈니 플러스 쪽에다가 구작들을 공급을 했어요. 그 중에서 한번 보시면요, 비밀의 숲, 또 오해영, 시그널 다 대박이었죠. 네. 구작들이 이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미스터 선샤인 뭐 이런 것들 대부분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을 통해서 만들었다고 보면 되고요. 너무 많아서 네.
삼성증권에서 스튜디오 드래곤의 2분기 영업이익이 20% 가까이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주가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요즘 왜 이렇게 호실적 전망이 나오고 있나요? 원래 스튜디오 드래곤은 넷플릭스하고 약간 독점 계약식으로 많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넷플릭스가 이제 한국에서 제일 잘하는 제작사 두 군데를 입도소매를 한 거죠. 그때 스튜디오 드래곤하고 이제 제이 콘텐트리 두 군데를 이제 계약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도 굉장히 좋은 계약이었어요. 뭐 드라마 편당 무조건 OP 마진 15%딱 해가지고 좋았는데요. 그 뒤에 한국 드라마가 뜨면서 계약 조건이 더 좋아졌겠죠. 그게 안 좋은 조건이 된 거고, 자, 그 후속으로 계약한 업체들은 마진율도 더 높게 받고, 제일 중요한 게 그리고 드라마라는 거는 콘텐츠라는 건 마찬가지겠지만 IP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 전에 맺었던 계약들은 IP가 다 넷플릭스한테 기속이 되는 거였죠. 그런데 요즘에 A스토리라든지 뭐 이런 업체들은 계약을 할 때 IP를 쉐어를 합니다. IP를 쉐어한다라는 건요, 드라마 같은 경우는 일단 제작비가 들어가고 제작을 하고 감가상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구작이 되죠. 그럼 구작이 되면 이걸 팔면요 매출이 곧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익률이 확 좋아지는 건데요. 뭐 다시 돌고 돌아서, 자,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제 독점 바인딩이 돼 있던 계약이 끝난 거고요. 끝나갈 시점이 된 거고, 그래서 최근에 디즈니 플러스 쪽으로 이제 12편 드라마를 구작을 납품을 했는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감가상각이 끝났어요. 그러면 매출이 곧 이익이 되죠. 그래서 이익률이 좋아진 겁니다. 넷플릭스 말고도 스튜디오 드래곤이 어떤 회사들과 협력하고 있나요? 뭐 글로벌 OTT하고 다 하겠죠. 그동안에는 주로 넷플릭스 쪽하고 많이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애플 TV 플러스 쪽하고 계약을 진행하고 있고, 디즈니 플러스에도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요. 티빙하고 뭐 웬만한 플랫폼들을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내에도 티빙이라는 토종 플랫폼이 있고, 그리고 이제 쿠팡 플레이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상파 연합의 웨이브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여기 다 계약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플랫폼이 주도를 해서 콘텐츠 프로바이더들을 뭔가 관리하는 시스템이었다 그러면요, 항상 시장이라는 건 수요 공급이잖아요. 이제는 공급자가 더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셀러스 마켓이기 때문에 여러 플랫폼들이 있고, 오히려 콘텐츠 제작자들이 갑이 되는 거죠. 스튜디오 드래곤이 해외 시장 개척에도 힘을 쓰고 있다는데, 해외 어느 시장들에 진출을 하고 있고 어떤 사업을 펼치고 있나요? 뭐 넷플릭스에 드라마 방영하는 게 해외 시장 진출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거고요.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해외 많이 우리 한국 콘텐츠를 알리는 게 이제 기존에 하던 방식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해외 쪽에 오리지널 콘텐츠 쪽으로 이제 진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제작해봐야 편당 제작비 뭐 많이 받아도 뭐 20억 정도라 그러면, 미국에는 웬만한 중간급 드라마 만드는데도 편당 80억이죠. 그러면 우리나라 제작 시스템을 가져가서 미국에서 제작하는 거예요. 그럼 미국 배우를 캐스팅해서 거기서 만들면 더 좋은 영화를 만들거나 드라마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미국 제작사들을 인수를 해서 한국의 제작 시스템을 수출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옛날에 아이돌, 케이팝 아이돌들을 이제 해외에 있는 친구들 캐스팅해서 그룹 만들어서 현지화하고 뭐 이런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무리로 스튜디오 드래곤의 성장 포인트 알려주세요. 스튜디오 드래곤의 성장 포인트는요, 일단은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가 빠진 건 아니죠. 네, 모든 우리나라 주식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못해서 주가가 빠진 게 아니라 유동성이 축소되면서 회수되면서 빠진 거고요. 특히나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드라마 콘텐츠주들을 어떻게 보면 주가를 견인했던 것들은 넷플릭스가 계속 짱짱하게 나가면서 벤치마크처럼 미국 시장이 콘텐츠주들이 좋아지니까 우리나라도 같이 좋아지는 거였는데, 넷플릭스가 뭐 80%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폭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뭐 드라마 제작사들이 주가가 좋을 수가 없었죠. 이제 그런데 글로벌 OTT들이 다각화되고 있고, 우리나라 제작비, 제작 단가가 올라가고 거기에 수익도 올라가는 구조가 됐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IP를 쉐어하는 구조의 계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디즈니 플러스하고 스튜디오 NU 같은 업체들이 계약 맺은 거 보면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리하게 돼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향후에는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을 포함한 국내 드라마 제작사들의 멀티플의 리레이팅을 견인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